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멘톡의 김민수입니다. 네. 우리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덜어 있으나 나는 다만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부족한 것을 탓하지 않았으며 일평생 불목하니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순서 있게 정진했을 따름이니라. 네, 아주 특별한 노력을 해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기보다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분야에서 재능을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도 제 옆에는 회가 거듭될수록 방송에 대한 재능을 보이고 계신 네 분의 출연자분들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쩜 이렇게 방송에 대한 재능 원래 있는 줄 아셨어요? 아니면은 모르시고 있으셨다가 발견을 하셨습니까? 네. 재능보다는 네. 회화 거듭할수록 노력하는 게 더 뛰어나져서 이 재능처럼 보여지는 게 아닐까요? 재능은 사실 딱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능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재능이 아주 뛰어나세요. 네, 작은 재능 하나 갖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재능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나에게 가장 큰 재능은 무엇인지. 네. 김금희 교도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역시 노래. 노래. 그래서 지금 멘트 해주셨는데요. 네.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어쩌면 저의 그 상황하고 너무나 맞는 법문 같아요. 네. 이만큼도 틀리지 않고, 네. 네, 제가 이제 타고난 소질보다는 안 한다 않고 게을리하지 않고 그냥 정진했을 뿐인데 네. 그 재능을 인정받았다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문희정 교도님의 재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김금희 교도님처럼 네. 어떤 예술 쪽에 특별하게 그 재능을 좀 갖고 있거나 네. 소질을 갖고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특별히 재능이 뭐 있을까 이제 고민이 좀 돼요. 딱히 나의 뭐 재능은 이거다 이렇게 내세우기가 내세울 만한 걸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진짜 학생 때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체능 가는 친구들 보면 아 좋겠다 고민이 없어서 그냥 그 길로 쭉 연습만 하고 고민 없이 정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 스스로 잘 발견하지 못하는 재능이지만 남들이 아 당신은 그걸 좀 잘하는 편이야 라고 해주는 게 그게 재능 아닌가 네. 이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네. 그게 어떤 거죠? 이제 네. 뭘 설명할 때 좀 설명을 잘 한다. 아, 설명을 잘하는 재능이 있으시구나.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지난 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TMI 아유, 그렇게 하기는 해요. 아우 참 그 녀석.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교무님, 네. 교무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 네. 네. 저는 어떤 재능이 있을까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쭉 제 그 주변에서 이야기하기를 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잘 들어준다. 그래서 누군가 친구들이 고민이 있으면 네. 다 선생님을 찾아가기보다는 저를 많이 찾아오는. 네. 그래서 잘 들어주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교무님과 함께 있으면 저 진짜 너무 편안해지거든요. 네. 자, 이렇게 우리 또 대산종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네, 깨닫게 되는데 모든 일에 게으르지 않고 네, 또 불평하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무님? 그렇죠. 네. 그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 과정 안에서 어찌 보면 재능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마멘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과연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뜻밖의 엄청난 재능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마멘톡 한번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네. 마멘톡 출발! 요즘 엄마들, 요즘 여자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를 살펴보는 마멘톡. 첫 번째 순서는 키워드 내 맘대로 픽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김지행 교도님께서 아주 네. 마음대로 픽하셨다면서요? 네. 중구난방픽이라고 하죠. 중구난방 픽. 어떤 픽 하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장미 축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장미축제. 네, 사실 이 장미 축제라고 해서 꼭 장미 축제만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네. 딱 시기가 5월, 6월 달, 어쩜 7월까지 축제들의 향연이에요. 이제 그렇죠. 날씨가 좋아지면서 너무 더워지기 전까지 아마 여기저기서 축제를 많이 하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꽃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직 아이가 생기기 전이니까 네. 이럴 때 주위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많이 다니라고. 갈 수 있을 때 많이 가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키워드를 그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남자들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네. 이 장미축제라는 키워드를 딱 들었을 때, 아,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네, 왜냐면 남자들은 그래요, 대부분. 네. 갔으면 산천어 축제를 가요. 왜냐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산천어는. 아, 근데 장미는, 낚시. 그러니까 장미를 내가 보러 왜 거기까지 운전을 하고 가야 되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약간 조금 뭐 에너지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남성분이 저뿐만이 아니라 뭐 많습니다.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런 척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네. 모르겠어요. 저희 세대나 저희 밑세대는 봐도 네. 인스타 땡땡 같은 그런 너무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인땡땡. 아니 맞아요. 그렇게 네, 하셔도 그런 돼요. 어떤 SNS에다가 어디 다녀왔다, 뭐 보고 왔다 이런 거 자랑 사실 자랑. 그쵸. 그런 거를 이제 올리는 거를 볼 수 있는데 보면 또 가고 싶어요. 되게 예쁘고 그리고 또 이 시기 아니면은 못 보는 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딱 축제하는 시기에 가진 아니고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시기가 좀 지난 다음에 가면 조금 꽃은 그대로 있대 사람이 몰리는 덜 게 조금 붐비는. 덜해서 어. 약간 살짝 피해서 가면 조금 더 한적하게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녀왔다 이거예요, 그냥. 이런. 네, 제가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언니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지금 좀 철이 없어서 우리 지행 교도님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때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때는. 네네. 네. 또 안 간다고는 삐지고 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말하면서 아, 그래요? 연애할 때는 뭐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그러더니만 어.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장미축제 가자는데 거기도 안 가지고 귀찮아. 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기가 생기면 또 네. 아기들 뭐 데리고 아쿠아리움 같은데 또 막 가고 근데 사실 또 크니까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선배들의 말이 그때는 뭐 그래도 갈 거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선배들의 말이 다 맞더라고요. 선배님 어떠세요? 그럼요. 네. 네. 어떠세요? 저희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결혼 전만 해도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니는 그게 이제 데이트잖아요. 찾아다니면서 하고 이제 그런 뭐 소소한 재미 같은 것들을 그런 데이트에 싹 이렇게 묻혀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좀 뜸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아이가 생기면 아이에 맞춰서 이제 그런 또 축제를 찾는 거예요. 아이가 즐길 수, 그러니까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곳 또는 아이 위주의 축제.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연휴가 좀 이렇게 있었었잖아요. 네. 저희 아이가 뜬금없이 동물원을 가면 어떠냐. 우리 이제 동물원이요? 연휴인데 좀 어디 바람 좀 쐬러 갔다 올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동물원을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아이 데리고 이제 그런 곳을 많이 간 거예요. 동물원, 어렸을 때. 네, 뭐 이런데. 물론 이제 아주 새벽같이 가죠. 길이 막히니까. 새벽같이 이제 남편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일찍 출발해서 네. 예, 매표소에서 문 열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그렇게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때는 뭐 힘들다, 냄새 난다, 뭐 저게 뭐냐,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자기들도 지난 다음에는 그런 축제, 뭐 그런 데 가서 받았던 인상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무님께 정말
심각하게 여쭤볼게요. 네. 교무님, 우리 남편들이 장미 축제에 꼭 가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내려주십시오. 네, 왜 가야 하는지. 네. 왜 가야 할까요?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그 축제가 어찌 보면은 가족의 어떤 결속력이나 유대 강화나 이런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꼭 그 시기보다는 조금 더 한적하게 재충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기를 선택을 해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지행교도님, 그러니까 안 붐빌 때 가시면 돼요. 그렇죠. 저 가면 네. 되는 거라서 사실 네. 뭐 그 시기를 또 너무 고집하진 않아요. 역시 또 멋졌어요. 현명했죠? 네,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키워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에서 이번에는 픽한 키워드예요. 바로 5G입니다. 5G 아시죠? 네, 알죠. 아세요? 왜냐면 제가 네. 최근에 올 연초에 네. 휴대폰을 바꿨는데 그 당시가 한참 이 5G가 나오는 시기여서 뭐 약간 추가적으로 5G를 바꾸실 분들은 다시 또 기계를 바꿔드립니다. 뭐 이런 행사를 했었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뭐 어떤 효과 이게 얼마나 좋고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아서 정확하게 그 성능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5G 시대가 여러분 열렸습니다. 그쵸. 근데 사실 저는 이 4G 때도 그렇게 불편함은 못 느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실감하세요? 저도 뭐 휴대폰을 네. 그렇게 휴대폰에 나와 있는 기능을 한 5%, 10% 10%? 그냥 전화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문자랑 그쵸? 전화. 문자랑 전화. 뭐 그 정도 네. 수준이라 네. 크게 불편함도 없고 크게 뭐 어떤 필요성도 없고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5G 하니까 그 오지 뭐 이러는데 오지. 오지인지 네. 오지에 있는 건지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네. 김금희 교도님도 그러시죠? 저도 TV에서만 네. 봤어요. 타 회사에서 먼저 이렇게 하려다가 우리 한국에서 얼른 네, 서둘러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이슈만 제가 보고 네. 근데 주변에서 아직 저희 지방 살잖아요. 네. 그래서 그 5G의 유행은 아직 별로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공학을 세부 전공으로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기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오. 많거든요. 5G 하면은 크게 특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초고속, 초고속. 네, 그 빠르기. 네. 그다음에 초연결, 아. 네, 그리고 초지연성.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찌 보면 정말 다양한 그 세대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대라는 것이 어떤 나이의 개념을 이제 넘어선 것 같은 저는 네. 그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하면은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네.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늘 앞서가는 생각을 하려면 이 5G를 빨리 아. 빨리 사용을 해서 미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네. 교우님 네. 저는 이제 교우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 아기들은 분명히 5G를 사주면 정말 빠른 게임을 할 텐데 맞아. 그렇죠. 물론이죠. 그 게임을 위해서 그거를 처음에는 이거 사줘야 되나 했는데 네. 그런 좋은 휴대폰 가지고 게임만 한다고 하면 제가 아마 억장이 맞아. 무너질 것 같아서 어. 게임을 해도 그 다음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은 어찌 보면 저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세대 아이들이 어찌 보면은 개척해 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서 네. 조금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과학, 물질, 문명들을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하게 할 것인가 아. 그것을 함께 지도를 해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네, 이제 우리 교무님 말씀처럼 4차 산업혁명 네. 시대입니다. 네, 우리만의 정신개벽 노하우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워낙에 정보가 이제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보를 내가 캐치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거에 대해서 도태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최대한 그거의 장점을 찾아내는 거에 집중을 하고 내가 이거를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자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너무 많아요. 기계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요즘에는 디지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네, IT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경희 교도님. 네. 아니 김지인 교도님 말을 들어보니까 네. 저는 그럴수록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술, 인간만이 할 수, 기계가 발달할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적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예술 해서가 아니라 네. 진짜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뭐 경찰도 없어지고 뭐 이런다고 해요. 그렇죠. 네. 변호사도 그러면 없어지고. 네. 막, 근데 네. 뭐 이 노래나 또 스포츠나 이런 것들은 물론 기계도 하겠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예체능이 네. 더 강화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또 지켜내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살아남겠네요. 그렇죠? MC는 예. 그렇죠. 그쵸? 네. 기계가 앉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야, 우린 살았다. 잘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문희정 교도님. 글쎄 이제 물질이 이렇게 발달하니 이제 정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내가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 내가 그러니까 사실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큰 고민이 없다고들 해요. 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사실은 저희 아이들도 보면 아이 세대들을 보면 그냥 이제 하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자기를 고민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고 또 그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사명감, 소명 뭐 이런 것을 좀 찾아가는 그게 좀 자기 정신을 좀 세우는 길이 아닌가. 네. 그럴 때는 이제 물질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자력이 생기지 않을까. 네. 네. 아,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교무님? 네. 저는 어떤 그 본질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도움을 줄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내 정신을 일깨우면 그것이 최고의 어떤 방법이 아닐까, 비법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더 빠르게, 더 스마트한 것을 요구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정신이 먼저 스마트해야 된다는 거. 요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심심할 틈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나눠보는 공감업 와스다 순서가 왔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이야기에 때로는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또 새로운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저의 친한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출근 시간에 딱 맞춰 출근하는 90년생 신입사원에게 10분 정도 일찍 나오는 게 어때? 라고 그게 예의 아닐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입사원이 10분 일찍 오면 10분 일찍 퇴근해도 되나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목도모 등산 모임을 주말에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신입사원 왈 주말에는 집에서 쉬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본인은 신입사원일 때 이런 말은 꿈도 못 꿨다고 하는데 90년생과 직장 생활하기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뭐 일정 부분은 공감하죠. 어, 네.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20대일 때 어떤 그런 잠깐 회사 생활을 했을 때 그 주시는 그 나이 드신 분이 했을 때 네. 어떤 나는 말이야. 나는 내가 옛날에는 맞아, 말이야. 맞아. 옛날엔 말이야.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해요. 서두에 깔아 놓으시면 맞아요. 그 뒤에 얘기는 결국엔 내가 못해서 뭔가를 얘기하기 위함인데 네. 그걸 본인의 어렸을 때와 비교를 하시면서 이제 짚어주시면 아, 이렇게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그러면서 약간 죄송한 얘기지만 떠드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는 네.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밑에 세대와 함께 일하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 김금희 교도님도 그런 경우 있으셨나요? 근데 저는 이게 저희가 그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정말 호랑이 같은 선생님. 아, 그래서 노래 선생님.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잘 마주치지 않고 가까이에 있지 않고 불편하니까 그랬는데 지금 제가 나이가 먹고 보니까 저희 제자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차를 타도 네가 선생님 모시고 가 하면서 이렇게 떠밀리는 듯한 자기네들끼리 가고 싶고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네. 이제 그 친구들하고 저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나. 네. 저도 좀 느껴요. 왜냐하면 저희 제자들이 거의 90년생이거든요. 26, 7, 8, 9, 뭐 30 이렇게 한 살 타울로 네. 6명의 회원 그 단원들이 음. 90년생이라 제가 조금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머리를 네. 숙이실 네. 정도까지. 좋습니다. 근데 아까 그분도 네.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주말에 네. 이렇게 뭘 하자라는 거는 나이를 좀 떠나서 맞아요. 그 개인적인 단체 요즘에는 레저도 하고 막 이런데 네. 약간 좀 본인이 무리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젊었을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컸을 때도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약간 요즘 다 습성이- 눈치도 좀 있으신데 살짝 부족하신. 지금 그런 거 깜짝 아닌가요? 놀랐어요. 네. 김지행 교도님이 저보고 네. 본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안 그랬는데. 사연을 들고 계셔가지고 네. 지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개그맨 대선배님들 초창기 때 신인이었을 때 그때 회식을 했는데 차가 이제 12시에 끊겨요. 그래서 계속 남아 있다가 막내였을 때 12시에 이제 딱 한 5분 전에 이제 좀 가봐야 돼. 못 가면은 차가 차가 끊겨. 못 없으니까. 가요.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했더니 엄청 혼났거든요. 선배님이 계시는데 어딜 가느냐. 그래서 그날 결국 길에서 노숙을. 노숙을 했던 경우가 진짜 있었어요. 어, 근데 나중에 되니까는 제가 또 그렇게 그러니까. 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CF 있어요. 요거 아. 굉장히 핫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지행 교도님과 한번 재연을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자, 제가 이병헌 씨 대역을 하게 됐습니다. 좀 외모는 비슷하죠? 감정입이 잘 안 되는데 네? 어떻게 얼굴 탈이라도 좀 감정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럼 딴 데 보고 하세요. 네. 네. 자, 제가 이병헌 씨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매불망 네. 그 단어를 이용한 CF예요. 오, 오늘, 매 순간 불태웠으니 망! 막내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런 CF가 있습니다. 네.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 상사는 이제 함께 뭐 맞아.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기타 가방 그렇습니다. 큰 거 메고 가본대요. 가보겠습니다. 그쵸. 야, 이런 당당하죠. 아우 얄미워. 맞아요. 그런가요? 근데 많이 그러지 않아요? 물론 저만 해도 벌써 네. 네, 그랬던 경우도 많고 어, 제 친구들 봐도 네. 그렇게 당당하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권리니까. 요게 또 2탄이 있습니다. 2탄은 고진감래죠. 고진감래. 네. 고생했다. 진짜 오늘 감사히 내일 뵙겠습니다. 야,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로 이런 광고 보면서 요즘 90년생들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네. 여러분들도 90년대생을 우리 김금희 교도님은 제자분들이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 또 교무님께서는 학생분들이 거의 네. 그쵸? 네, 90년대, 2000년대. 2000년대. 네.
만나보셨던 그분들에 대한 성향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당황스럽고 놀란 적이 많죠. 아, 정말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노하우가 있는데 네. 먼저 말하지 않아요. 들어요. 계속 듣고 그 듣는 그대로를 분별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100% 수용해요. 네. 그런데 저희들 예전에 저희 기성세대를 보면 네. 아, 나 때는 이랬는데 이제 이 말을 먼저 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실은 그 다음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나 때는 이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그냥 빈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듣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무님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세대를 초월해서 살잖아요. 네. 그 많은 세대는 한 50년 차이가 네, 부교무부터 저 위에 그 위에 교감 교무님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세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 보면은 지금 부교무님들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 놀라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는 적이 있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부교무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저희도 이제 70년대 이후 출생이기 때문에 네. 왜 저희 교감님하고 30년 차이가 났었는데, 네, 그 저는 당당히 그냥 저는 당연히 하는 거라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어른님이 생각했을 때는 네, 그래서 제가 세월이 흘러서 밑에 후배들을 보니까 어른님이 그때 이런 심정이셨겠구나 이것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금희 교도님께서 만난 또 90년대생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할 말을 한다. 예전에 선생님이어서 못할 말을 그렇죠. 보다 당당히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산 공부를 저희는 여름에 가요. 네.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이제 지금 보면 캠프처럼. 근데 거기에 저는 이제 경비를 항상 그 제자들이지만 이런 경비, 뭐 식비, 예를 들면 숙박비, 네. 뭐 이런 식으로 딱 풀어서 그래서 얼마. 이렇게 고지서는 안 주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공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항상 그 금액이 똑같으니까 어느 해에 제가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은 얼마야? 딱 했더니 한 친구가 경비를 어떻게 쓰실 건지 그거를 야.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이랬는데 와. 순간 우리 때는 선생님이 얼마 내라고 하면은 그냥 알아서 쓰시겠지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내가 너무 배려를 했었나라는 생각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을까 막 굉장히 갈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들도 이제 네.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신입생 MT 이제 MT를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수들은 교수들이 돼서 그 예전에는 학생들이 그 MT비를 내면 그 안에서 식비나 네. 그다음에 숙박비나 이런 걸 다 해결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다 또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그리고 선생님 교수님들은 교수님들이 자체적으로 내 가지고 모든 걸 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지금 이제 요즘 2000년대 우리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똑같이 단체 활동을 했을 때 나는 그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먹은 그 식대비를 내달라는 그거 내주세요. 저 안 먹어요. 이렇게 네 그런 부분. 그래서 할 소리는 하지만 전혀 주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네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뭐 개인적이다, 네. 개인주의적이다라고라도 얘기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들으니까 약간 조금 저도 약간 쇼크를 먹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근데 아이들도 네.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네. 예민한 것 예민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반면에 또 저희 이제 요즘 들어지는 학생들은 네. 아르바이트를 보통 이제 한두 개씩은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간혹 예전에는 저희들이 교수님들이 많이 학생들에게 사주잖아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무님 지난번에 교무님이 사셨으니까 이번에 제가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올해 특히 이제 올해 2000년 태생들은 또 그런 또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그런 그 야무진 면도 또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또 기특하기도 하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한번 고백 타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한번 해보시겠어요? O. 다들 잘하시네요. 아니면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90년대생들에게 나이 든 사람으로 보일까봐 은근히 신경이 쓰인다. 자, 하나, 둘, 셋. 우리 나이 든 사람으로 보인다.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뭐 그것처럼 보일까봐 걱정이다, 신경 쓰인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네 분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교무님은 살짝 예외거든요. 네. 제 생각보다 조금 빗나갔는데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요즘 90년대 태생들은 네. 쿨하잖아요. 쿨. 쿨한. 예. 아. 그래서 혹시 매 순간에 내가 쿨하지 않는 모습들이 혹시 보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쿨하게 보이지 않을까봐. 네. 학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네. 학생들은 어쩌면 학생들이 그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네. 그 기대치에 내가 부응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순간 이런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내가 좀 쿨하게 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학생들은 그 모임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은 끝까지 남아있는 지도 교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바깥 계산해주고 나오면 바로 네. 쿨하게 나오면 네. 네, 그것이 가장 90년대 생들한테 인기 있는 교수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빨리 나오는 게. 네, 대신 빨리 나오면 안 되고 계산을 하고 그죠. 쿨하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럼 계산을 제일 하고. 좋은 방법은 뭐 그냥 돈만 보내는 게 가장 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문희정 교수님. 저는 사실 좀 제가 나이도 좀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훨씬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아줌마처럼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또는 이렇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처럼 네. 좀 너무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춰지면서 이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또는 그들하고 걔네들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걔네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지 않고 네. 내가 이야기 좀 할 수 있는 뭔가 좀 그래도 우리 말을 좀 알아들으시네 뭐 이러면서 그래도 괜찮네라는 상대로 좀 보여질 수 있도록 이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신경 쓰이시는구나. 네. 우리 김금희 교도님은요? 우리 표정은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저는 제자들하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가고 뭐 일주일이면 같이 연습도 하고 네. 가장 많이 만나니까요. 근데 저희 때는 선생님이 저희가 이쁜 브로치나 비녀나 뭐 꼬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그거 어디서 샀니? 딱 그럼 어머 선생님 마음에 드시나 보다. 선생님 이거 쓰세요. 그렇죠. 쓰세요. 네, 선생님 이거 쓰세요. 뭐 이런데 순간 저도 네. 제자들이 정말 저번에는 안 봤던 꼬지나 비녀를 막 세트로 막 이렇게 하고 오면 저도 그냥 정말 이뻐서 그냥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어디서 샀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우리 선생님처럼 혹시 이게 달라는 말로 들릴까 봐 그러면 이거 어디 샀는데 그러면 그거 어딘지 알려줘. 참 이쁘다. 너한테 잘 어울린다. 뭐 이렇게 칭찬으로 돌리면서 거기 전화번호를 얻어서 절대 선생님 이거 하면 아니야. 이거 너 쓰고 이렇게 오해받을까 봐. 어떤 행동에 대한 오해. 네. 아무래도 스승과 제자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게 있어서 그렇게 보일까 봐. 네.
신경 많이 쓰이시겠어요. 하면서도 이제 돌아설 때 좀 씁쓸한 게 있어요. 오늘 너무 네. 과음하지 마시고요. 네. 김지혜 교도님은 뭐가 신경 쓰이세요? 저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이렇게 90년대생을 만날 일이 없었다 보니까 네. 이런 학생을 만날 일이 있을 때 저도 모르게 가끔씩 그러니까 전 제 모교에 갔다 보니까 내가 모교 다닐 때는 이랬는데 쟤는 저렇게밖에 못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나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잠깐 정신이 들죠. 아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약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나 때 어떤 습관이나 어떤 상황들을 빗대어서 아이들에게 아니 뭐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할까봐 그런 걸 좀 많이 저도 모르게 움찔하는 걸 제가 보고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네 분 다 O를 할 줄은 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혹시 에휴, 요즘 애들은 하면서 이렇게 혀를 찬 적이 있다. 네. 혹은 90년대생이 정말 버릇이 너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없다. 자, 하나, 둘, 셋. 저도. 다 있어요. 이번에 한번 교무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어떤 경우가 제가 있었나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번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네. 제가 특강을 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강의 이제 선물로 그 뭔가 이렇게 마스크팩을 좀 가지고 와서 줬었어요. 네. 근데 강의가 거의 끝나갈 쯤에 이 선물을 개봉을 해서 바로 얼굴에 붙이는 그래서 그 순간 이게 뭐지 이게 와. 뭐지 그래서 그런데 그냥 그래도 저거에 대해서 그냥 더 분별하지 말자 동화되지 말자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마스크팩을 하니까 더 윤기 나는 피부가 만들어지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간 적이 있는데 네. 강의 끝나고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그 주변에서 같이 봤던 이제 다른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는 이제 그냥 마음을 돌리자 해갖고 돌렸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크게 실은 마음에 걸리지는 않는데 그것을 바라본 다른 분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이 이제 생각이 되어지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예전에 선물을 우리가 주면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그럼요. 개봉하고 네. 좀 신기하네요. 예전에 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우리 세대 때 되게 못된 애들이 선물 탁 주면은 네. 탁 바로 그 자리에서 뜯어가지고 이건 막 이런 게 떠오르는 네. 것처럼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 부분은. 그런데 요즘 세대들이더라고요. 야, 신기하네요. 네. 우리 문희정 교수님. 저는 이제 사실 들은 얘기긴 해요. 네. 이제 저희 직원분이 이제 출근하면서 지하철로 출근하면서 실제로 네. 이제 목격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아침 사실 조금 붐비는 시간대에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어르신들도 볼 일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실강이가 조금 벌어진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데는 90년대생에 네. 그 정도에 해당하는 젊은 여자분이 이제 이 할아버지하고 이제 실강이가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저희 같으면 그냥 어르신들이 뭐라 해도 그러신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저희는 응대를 잘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자리를 피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가 내리실 때까지 네. 할아버지 한마디 하면 이 친구 두 마디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르신이 또 열받아서 말씀하시면 이 친구 이제 세 마디 하고 뭐 이런 광경을 이제 목격했는데 그 주변의 분위기가 네.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이런 분위기가 이제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를 어떤 때와 장소와 어떤 상황에 가리지 않고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면으로 봐선
좀 그런 씁쓸하다. 그런 네. 부분에선 좀 안타깝다 네. 이런 부분도 좀 보였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김금희 교도님은 아마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애정행각. 애정인가? 한 애정. 네, 그러니까 어디 장소를 주문하고 이제 뭐 찜질방을 가든가 아. 아니면 어떤 공공장소나 카페나 이런 장소에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뭐 어두운데 이런 데는 아니고. 근데 그런 그 애정행각에 대한 전혀 네. 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꼭 90년대생이어서가 아니라 네. 모든 이제 요즘 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2000년대 어. 그래서 좀 그들은 괜찮은데 네. 본 우리가 조금 굉장히 아. 부끄러울 정도로 네. 저 혼자 호들갑을 막 떨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또 그러고 본 저희 아이들은 뭐 그런가 보다 또 하더라고요. 그의 세대는. 예. 예, 그래서 저희 신랑도 아유 신경 쓰지 마. 저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네, 그거 봤을 때 네. 좀 그런 거 표현이, 보면 좀 네. 부끄럽고 제가 부끄럽고 네. 부럽고 그러진 않아요. 안 넘어오시네. 그런 부분에서도 네. 충분히 공감 갑니다. 네. 김재현 교도님. 저는 다른 거보다 요즘에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네.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워낙에 담배가 이제 전자담배 같은 것도 확산이 되고 네. 여자들도 그렇고. 근데 그렇죠. 사실 네. 담배를 피는 건 뭐 기호식품이니까 그거를 뭐 하지 마라 하라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는 담배를 못 피고 좀 쭈뼛쭈뼛 가셔가지고 다른 데서 피시거나 막 다른 데 피거나 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담배를 피지 말라는 사인이 없으면 그냥 상관없으니까 옆에 그냥 피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아. 의식하지 않고 피는데 그게 약간 나이 드신 분보다는 아. 젊은 세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뭐 그러니까 이게 공공의 장소잖아라는 마인드였을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뭐 건강에 조금 덜 해롭다라고 오늘 광고를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면서 네. 좀 세대가 많이 변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리지만 네. 네, 아무튼 이렇게 90년대생들이 조금 자기 중심적이기보다는 주변을 좀 더 배려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OX 퀴즈까지 네. 퀴즈는 아니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 90년대생들과의 생각 자체가 우린 다르잖아요. 다른 세대를 살아왔고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또 완만하게 우리가 풀어야 앞으로 서로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우리 90년대생들의 어떤 점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이분들과 좀 이렇게 완만하게 지낼 수 있을지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노력도 해보셨고. 그렇죠. 네. 그리고 보면 90년대생 뭐 그 이후에 출생한 어쩌면 저도 그럴지도 모르고 저를 네. 바라보는 어떤 언니나 오빠들의 시선이 약간 팩트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근로계약서에 써 있는 어떤 휴무일, 쉬는 날 이런 거를 그런 젊은 세대들은 잘 챙기잖아요. 네. 쉬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안 나오는 날입니다.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 제 생각에는 그런 팩트에 좀 더 강해진 세대라서 그런 부분을 잘 간파하면 그 부분에서 조금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우리 언니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니분들이 제가 왜 말을 저렇게 할까라는 표정을 지금 하고 계신데. 아니 그 말이 이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네. 이제 공사를 좀 분명하게 한다, 구분한다. 네. 이렇게 공적으로 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사적인 어떤 자기 분야를 침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좀 분명한 인지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부분하고 맥락이 좀 같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그들이 꾸린 가정을 또 밀레니얼 가족이라고 합니다. 김지현 교도님이 딱 거기에요. 네, 맞죠? 딱 속해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난 것도 그렇고 네. 지금 생활하고 있는 딱 그 가족을 꾸리는 시기도 그렇고. 그럼 밀레니얼 세대면서 가족으로서 네. 어떤 것 같아요? 이 음, 가족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네. 그런 뭐 자기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출한다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팩트에 있어서는 짚고 넘어간다거나 이런 것이
사실 저희 부모 세대에 비해서는 좀 그거에 더 강력하게 피력되는 것 같고 아마 이게 제 생각엔 나이가 들고 하면 이해관계가 좀 더 생기니까 또 그게 더 그렇게 저희 부모님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그들도 아마 초반에는 저처럼 약간의 어떤 그런 피력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하는 거에 조금 강점이었는데 세대가 지나갈수록 그런 것처럼 저희도 지금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이렇게 좀 피력을 하지만 시기가 지나면 저희도 아마 또 이해관계에 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하긴 해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어쨌든 당당하게 서로의 권리를 얘기하고 그거에 있어서 거리낌 없이 일단은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 생각을. 그렇군요. 네. 저도 사실 아까 김재인 교도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뭐 이병헌 선배님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너무 한다면 막 팩트를 알거든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 같았으면 닮으셨네요라고 했던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다름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또 인정을 해줄 부분은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네. 솔직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참 전지현 씨 많이 닮았죠. 쉽지 않아요 오늘 방송이. 네. 네. 사실 교무님, 네.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 네. 우리가 또 가족, 사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세대 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또 원불교 교전에도 네. 이 세대의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 네. 강조한 법문이 있잖아요. 네. 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거든요. 네. 이 어찌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이 다 불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대로 모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 네, 예전에는 엄마 하면 정성스럽게 따끈한 새끼 밥을 해서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엄마의 어찌 보면 그 미덕이고 이런 그 표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맛있으면 돼. 아무리 정성스럽게 해도 맛없으면 그거는 네. 참 변했다. 그래서 사주더라도 그래서 요즘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건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불공하는 법에서 성공하는 불공법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성공하는 불공법은 그 일의 성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거든요. 네, 모든 것이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있어서 그 일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 입장에서 불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의 입장에서. 네, 저희들이 엄마도 그러잖아요. 엄마가 밥을 따뜻하게 해줘서 이거 정성스럽게 했으니까 먹어. 그런데 실제 밀레니얼 세대가 느껴지는 맛이 없거든. 사준 밥이 더 맛있는데 피자가 더 맛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미리 물어봐서 그 상대가 원하는 쪽으로 불공을 해야 네. 그것이 정확하게 성공되는 불공법이 되지 않을까. 네. 정말 와닿는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또 마멘톡의 공식 질문이죠. 네, 나에게 90년대 생이란. 네, 먼저 전지현 교도님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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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90년대생이란 네.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공부해야 될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젊은 세대 때는 1살, 2살 차이도 되게 크게 느껴져서 아유, 너 어리다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사실 언니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데 그래서 사실 그래서 간과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공부를 해서 이 세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야 또 다른 세대가 나타났을 때 또 뒤처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김금희 교도님. 네. 글쎄요, 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어. 90년생 같았죠. 아야. 와. 야, 이게 바로 센스거든요. 그럼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90년도생을 이렇게
생각을 진짜 안 해봤어요. 어. 근데 그때에 사실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제 93학번인데 어. 그때 저는 대학로에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를 거닐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아주 그 저의 젊음의 향기, 아. 향수인 것 같아요. 90년생 그러면 사실 잘해주면 좋죠 뭐. 그들을 이해하려고도 않고 네. 또 관여도 안 하고 어. 그들만의 자연스러움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대를 떠나서 다들 네. 존중한다 이런 네네. 의미시잖아요. 네. 제가 네. 그들에게 뭐 이해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그들도 저도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흘러가는. 네, 자연스럽게 문희정 네, 교수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 글쎄 이제 생각해 보면 그 90년생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 세대에 또 다른 이제 그 용어로 불리고 있는 네. 그 아래 세대들까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가 준비가 되지 않고 제가 수용할 수 없어서 부딪히는 그런 갈등 이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90년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성장시키는 저에게 교훈을 주는 세대 네. 이렇게 좀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훈을 주는 네. 세대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무님. 네. 저는 저에게 있어서 90년대생은 모시고 받들어서 공들여야 될 대상. 네, 어찌 보면은 그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미래 세대들을 다 교육하고 이끌어가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들여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닐까. 네. 네, 너무 네, 현명하신 대답까지 저희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90년대생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또 기성세대들과 함께 화합하기 위해서 90년대생들도 노력하는 모습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죠?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꼭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멘톡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